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아마 저처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로도 풀리고 왠지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랬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까진 정말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습관들이 우리 몸에 시한폭탄 같다는 혈관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키, 여기 있었네? 아침부터 무슨 생각에 그리 잠겨 있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먼. 아이고, 순이 왔어? 운동하고 왔나 보네. 난 영 몸이 찌뿌둥해서 말이야. 어젯밤엔 잠도 설쳤지 뭐니. 아침에 샤워하고 나니 몸이 더 쑤시는 것 같고 왜 이리 나이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허이고, 그놈의 샤워.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수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그러니? 그럼 따뜻한 물로 지져야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몸이 개운하지 않니? 시원하고 좋잖아. 안 그래? 아이고, 수키야. 그게 말이야, 혈관 건강에는 독약이나 다름없어. 내가 전에 TV에서 봤는데 박사님이 그러시더라. 아침에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놀라서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해서 혈관벽이 상한대. 아니, 정말? 나는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당연하지. 뜨거운 물은 혈압을 갑자기 올리기도 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는 더 안 좋다는 거야.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올 수 있대. 얼마나 무서운 소리니? 아이고, 세상에. 그럼 어쩌면 좋아? 그럼 이제 샤워도 하지 말라는 거니? 아니지. 샤워를 안 할 수는 없지. 대신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대. 38도에서 40도 정도? 그리고 시간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고 말이야. 샤워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셔주는 것도 혈액을 묽게 해줘서 좋대. 어머, 정말? 그렇게 간단한데 몰랐네. 괜히 몸 좋으라고 했던 게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엔 건강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이 딱 맞아. 약이니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래. 특히 혈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 혈관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젊고 활기차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네. 그럼 이제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물도 한 잔 마셔야겠네. 아유, 순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순이야. 오늘부터 당장 바꿔봐야겠어. 그럼 이 언니 말 듣고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해볼까? 우리 혈관이 좋아할 거야. 마침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의학 박사님이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실버라이프 톡톡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건강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정보, 여기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아, 네. 좋은 주제네요. 박민수 박사님 자료하고 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요. 노화에 대한 오해들 좀 풀고 그 저속노화라고 하죠. 그걸 위한 실질적인 방법, 또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습관들,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좀 활력 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노화의 진짜 의미가 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박민수 박사님 자료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노화하면 주름이나 흰머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외적인 변화를 먼저 떠올리죠. 근데 박민수 박사님은 그게 아니라 혈관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나이보다도 습관이 혈관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혈관은 뭐랄까 우리 몸의 생명선 같은 거잖아요.
에너지, 산소, 영양소, 호르몬 이런 것들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핵심 통로니까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고혈당이라든지 스트레스, 또 잠 부족한 거, 염증 유발하는 식단 같은 거요. 이런 나쁜 습관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특히 뇌하고 심장 혈관이 망가지면 아시다시피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혈관성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혈관 노화가 전신 노화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혈관 노화가 전신 노화의 시작이라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박민수 박사님 자료에서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요. 많은 분들이 피로 풀려고 혈액순환 잘 되라고 즐겨 하시는 목욕 있잖아요. 네네, 목욕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목욕 습관 중에 오히려 혈관 건강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경고였어요. 예를 들면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거나 사우나, 아니면 찬물, 뜨거운 물 번갈아 하는 냉온욕, 또 식사하고 바로 목욕하는 거, 추운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그게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갑자기 확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확 이완시켜서 혈압을 아주 그냥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이게 혈관벽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아, 혈압 때문이군요. 네. 그래서 박면수 박사님은 미지근한 물,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물에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좀 짧게 목욕하는 걸 권장하고요. 또 목욕 전후에는 물 충분히 마셔주고 탕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혈관에는 막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자극이 훨씬 좋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혈관 건강을 위한 목욕법. 이건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미지근한 물, 짧게, 천천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혈관 얘기 넘어서 전반적인 저속 노화를 위해서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 자료에서 강조하는 다른 측면들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하고 영양제에 대한 시각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정희원 교수님 자료를 보면요.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이 정말 꼭 필요한 약은 좀 꺼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영양제나 건강식품에는 쉽게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죠. 이게 사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혈관 건강 지키는 데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예방하는 정말 중요한 길인데도 좀 간과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아프거나 잠 못 자거나 할 때 진통제나 수면제에 쉽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약물 과다가 오히려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약물 과다가 인지 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결국 약이나 영양제에 기댈 게 아니라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노력이죠. 특히 정희원 교수님은 운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시던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그래도 좀 하시잖아요. 네, 걷기는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정희원 교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건데요. 첫째는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둘째는 근력 운동, 셋째는 스트레칭, 넷째는 균형 운동. 이 4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4가지나요?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년층은 특히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운동, 이 3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늦어도 60대, 70대 초반까지는 전문가한테 제대로 된 운동법을 좀 배우는 게 좋다고 하세요. 예를 들면 코어 근육이나 하체 근력 키우는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른 자세로 하는 스쿼트 같은 거요. 이런 걸 제대로 배워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제대로 배워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심지어 정희원 교수님은 영양제 살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네네. 그만큼 능동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건강한 노화라는 게 누가 그냥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꾸준히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아까 박민수 박사님이 제안하신 거꾸로 식사법 있잖아요.
채소나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 나중에 먹는 거. 그것도 혈당 갑자기 오르는 거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얻은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노화는 피부가 아니라 혈관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해로운 습관 피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핵심이죠. 둘째, 혈관에 부담 주는 뜨거운 목욕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이거 피해야 하고요. 미지근한 물에서 안전하게 목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점. 그렇죠. 안전하게요. 그리고 셋째,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감각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노력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약이나 보조식품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두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노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정의원 교수님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0대에도 30, 40대처럼 건강한 인지 능력하고 신체 활동 유지하는 분들 슈퍼에이저라고 부르던데요. 아, 네. 슈퍼에이저. 이런 분들은 노년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활동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온도의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아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서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까지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떠세요? 그저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목욕 습관 하나가 우리 혈관 건강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혈관약은 바로 매일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에게 필요한 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사소한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길게 말고 10분에서 15분 짧게 그리고 샤워 전후 물 한 잔의 습관.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 더 건강해질 겁니다. 또한 혈관 건강은 곧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식사하실 때는 밥 같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해보세요. 삼겹살처럼 굽는 기름보다는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 속 좋은 지방을 가까이 하는 것도 혈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혈관의 적,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약이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혈관 건강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매일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두세요. 감사합니다.